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이라는, 이경이가, 보복운전, 특수협박이죠. 보복운전 혐의로 해서, 남부지방법원 정유미 판사가 재판 담당했는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거죠. 그 건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봅시다.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은 죄가 없다.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겠다 이거죠. 사실관계는 하느님밖에 모른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할 얘기고. 출마 예정 이경이가 그 대전 쪽에서 뭐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거를 이력부터 해서 해줘야 되나? 20분 정도만 딱 얘기해야 되겠는데 봅시다. 이경이가 전라도 정읍에서 출생을 해서 대전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자랐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대학 미국에서 무슨 뭐 애리조나 무슨 대학인지 뭐 다닌다 그러다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다니다가 뭐 오마이뉴스 기자를 했네. 뭐 인천 무슨 뭐 무슨 신문에 기자를 했네. 경일본지 뭔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변인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대전 쪽에서 출마를 할 걸로 이렇게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벌금 500만 원을 맞으면서 공천 배제됐다 이제.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됐다. 그럼 최소한 뭐 2년은 기다려야 되겠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못 나가면은 뭐 지선에 나가더라도 2년은 더 기다려야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사실관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주장이 상당히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리적인 거 같으면은 그건 별개 문제예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견해가 다르다. 그거야 뭐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관계 자체가 이런 사실이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의 진부를 가지고서 다투고 있을 때는 뭐 담당 경찰이 이거는 뭐 신고했다는 놈은 됐고
담당 경찰이 깜빵을 가든가 손해배상까지 하고 하든가, 이경이가 깜빵을 가든가, 벌금 500으로 끝날 일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대충 이게 문개국가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법 체계나 법치주의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거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진부를 다투는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불측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된단 말이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경찰이 억울하든 이경이가 억울하든, 아니면 어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든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든 누가 억울하든 경찰이 억울하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한 걸 따지지 않으면.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언급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영등포 경찰서 직원들 2명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끝을 봐요. 양쪽 어느 쪽이든 간에 내가 이게 사실관계가 어떨 거라는 거는 분명히 짚어줄 테니까 오늘. 영등포 경찰서는 서초경찰서 지금 서장 누구라 그랬지? 서초경찰서장 나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서장은 사과하고 팀장하고 담당자는 됐고 뭐 형사처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등포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번 봅시다. 사건은 2021년 11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약 2년 됐죠. 오후 10시, 밤 10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에 영등포 편도 3차선, 영등포에서 편도 3차선이면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 3차로에서 3차로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차로겠죠. 3차선이니까 끝차로. 보도하고 연접해 있는 차선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있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근데 이 끼어들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확 끼어들었던 거죠. 1차, 그러니까 3차로로 쭉 이경의 차량이에요. 이경의 차량이 쭉, 이경 소유의 차량이 쭉 3차로로 가다가 2차로 좌측이죠. 2차로로 확 끼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2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던 상대방 차량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빵 하고 상향등을 확 켜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 소유 차량이 누군지는 몰라. 운전한 사람이. 이경 소유 차량이 갑자기 시속 50km, 60km로 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서 차를 완전히 서는 정도. 그래서 여기 완전히 멈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속도를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서버리는 거야. 위험하죠. 속도를 줄여도 위험한데 많이 위험하죠. 왕복 6차로 같으면은 왕복 6차로 아니라도 위험하지. 갑자기 서버리면은 그거 되겠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집단 진짜 떼죽음 나는 수가 있어. 큰일 나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차량이 차선을 바꿨다 이거지. 차선을 바꿨는데 또 쫓아왔다 이거야. 앞으로 또 쫓아와서 또 그랬다 이거지. 여러 차례 그랬다 이거야. 근데 21년 11월 12일 당시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보궐선거가 있었던 걸로 네,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보궐선거. 보궐이 워낙 많으니까 선거를 했는데 깜빵 가는 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궐이 많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궐 선거 선대위 대변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4일 후에 나흘이죠. 나흘 뒤에 경찰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서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딘지 경찰서가 어딘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경찰서가 어딘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서마다 또 지휘관들, 서장마다 수사과장마다 어떤 사람이 수사과장이고 어떤 사람이 서장이냐 또 어느 경찰서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지방하고 그 도시 지역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도 그럴 수 있어요. 법원도. 이거는 제가 뭐 임의대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판을 없앨 목적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쵸? 근무지를 계속 돌리잖아요. 네. 그거 뭐겠어요. 한 지역에서 한 법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은 판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한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죠? 그냥 아는 사람인 거지. 응? 향판이라 그러죠. 시골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판사도 어차피 그 지역에 거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맨날 만나던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다툼만 하고 근데 왔어. 경찰 저 법원에 왔어. 근데 뭐 저 오리고기도 먹고 이러고 같이 다니고 그러던 사이인데 판사하고 근데 뭐 멱살 정도 잡고 왔는데 아는 사이야. 근데 법정에서 아는 사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 그러나 사람이 판사도 뭐 사람인데 근데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은 향판을 금지하는 그런 철저한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할 리는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법을 왜 만들어? 대법원 규칙이나 뭐 이런 거 인사 이동 관련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왜 만드냐고. 그럴 일이 없으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지역 경찰들, 그러니까 지방 경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 곳에 있던 경찰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 순환보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13만 경찰을 다 순환보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응? 근데 검사는 지금 순환보직으로 하죠. 검사들은. 그죠? 판사는 뭐 그건 대놓고 그냥 순환보직이고 검사도 순환보직이고 근데 경찰이 순환보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 경장들이 힘이 좋지. 경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순경 바로 윗단계니까 직급이 좀 낮은 단계 아닙니까? 경찰 같으면. 그러면 경장이 무슨 불법을 하고 불법의 추축 세력 중에 하나예요. 경장이라도 5년 이상 7년 가까이 그 경찰서에 계속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무 처리를 해. 실무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 그러면 걔를 안 거쳐갈 수가 없어요, 사건이. 근데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형사들이나 이런 그 수사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업무 효율은 뭐 긍정적인 효과도 크겠죠. 범죄자를 다 알아, 서로. 아, 이거 걔가 한 것 같은데. 그 걔가 한 거야. 서로 물어보면 돼. 아, 반장님, 이거 어떻게, 이 사건 터진데, 이거 어떻게, 얘, 어떻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지. 어? 거기, 그 지역에서 한 15년, 20년 이렇게 근무했던, 참, 걔, 애기 때 내가 그거 잡아서 데리고 갔었는데, 그거 친구애 있어, 하나.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걔가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는 그때 있다 그랬는데, 그놈이 사고 쳤고, 이거 공범이구만, 이거. 걔 입고 있는 옷, 그거, 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사건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건 조작을 대놓고 하지. 그리고 보복합니다. 저한테도 보복을 했죠. 보복을 했다가, 지금 피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상관없어요. 대포를 쏘든 칼로 찌르든 나는 뭐 악소리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찰서가 어딘지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전화해 보려고. 오늘 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해 보면 답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봅시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나흘 뒤, 4일 뒤에,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예, 11월 16일이죠. 2021년 11월 12일 날 사건이 있었는데, 16일 날 전화가 왔다는 거죠, 경찰이. 근데 12일 날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토 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에서. 금토 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죠. 어딜까? 어느 경찰서일까? 근데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보통은 이제 그 사건 발생지, 교통 관련돼 가지고는 뭐 사건 발생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영등포라니까 영등포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피의자 주소지에서 할 때도 있죠. 물론 영등포에서 했을 걸로 보여져요. 이 사건은. 또 이경 주소지가 영등포 관내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 영등포 선지 아닌지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4일 후에 월요일이죠. 목요일 날 사건이 있었고, 상대방이 신고했고, 금, 토, 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전화가 왔다. 사흘이라 그러는데 4일 후라는 게 당일은 뺀 걸로 봐야 되죠. 일요일 날은 웬만하면 전화 안 합니다. 일요일 날은 하는 놈들도 있긴 한데 거의 전화 안 하죠. 일요일 날은. 요즘은 내가 혼자 타는 차라서 내가 운전했다. 하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기사 얘기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사건 재밌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23년 12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출처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기사도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뭐 엉망이라서. 내가 혼자 타는 차라서 내가 운전했다. 하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라 그러죠.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경찰은 전화통화 후 서류에 본인이 운전한 사실 인정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사는 사회부 기자가 아니고 법조 기자가 써야 되는 거지 이러면은. 사실은 정치부도 아니고 법조 출입 기자가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거 취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취지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거. 응?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다투잖아. 근데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런 취지 저런 취지 그러면 모호해지는 거지. 어쨌든 봅시다. 그리고 전화 통화 후에 서류에 본인이 이렇게 운전한 사실 인정했다고 적었다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무슨 서류? 무슨 서류에 적었는데? 경찰이 사용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어요. 그 메모를 하기도 하지. 근데 그거는 적법하지 않아요. 메모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근데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 메모를 붙이기도 합니다. 메모가 있을 수 있고 메모를 붙이기도 해요. 다만 적법하지는 않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규정 위반하는 놈도 엄청나게 많죠. 처벌 다 해야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달 뒤쯤에 12월 달 중순경에 12월 중순경에 경찰에서 이제 출석해라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경희가 가가지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어요. 이경 자신이 차에 탄 건 맞다. 내가 그 차에 탔던 건 맞아. 근데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난 너무 피곤해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서 잠이 들어 있어가지고 나 이거 기억도 안 나. 나 운전 안 했어. 기억도 안 나. 그러면서 대리기사 영수증이나 연락처 등 관련 자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대리기사 관련된 건 아무것도 제출 안 했다는 거죠. 이 부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서 선대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한 달에 출석해가지고. 근데 이것만 보면 사건이 쉽사리 끝날 것 같죠? 그럴까? 사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은. 봅시다. 이런 사건들 중요하니까 이경 정치적으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신문 방송에 나와서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경찰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짭새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판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떡판들한테도 그렇고 또 이 검새 떡검들한테도 그렇고 또 검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이거 사건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게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고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리기사를 불러줬는데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이제 제1심 정유미 판사 남부지법 정유미 판사 형사법정 판사들은 좀 안 봐주지. 안 봐주지. 법원은 이정희가 거짓 진술, 허위 진술했다.
이정의 항변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벌금 500만 원. 그 정유미 판사가 뭐라고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당시에 선대위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이에요. 근데 어휴, 과반의 적이 넘는 다수당, 응? 다수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신문 방송에 노출되고 대단한 자리죠. 영향력 있는 자리죠. 근데 그런 대변인 자리를 해서 업무를 보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기억을 못한다?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자료가 없다?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대리기사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그날 누구를 만나서 회식을 했는지 밥을 먹고 왔는지 뭘 했는지 그러고 차를 타고 집에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자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는 맞고 그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미 판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또 운전업을 하는 대리기사가 버벅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대리기사가 무슨 버벅 운전을 왜 하냐 도대체. 그래서 대리기사가 버벅 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차주인 이경이 운전을 했을 때는 버벅 운전을 할 가능성이라든가 그 여지가 크지. 대리기사가 버벅 운전하면은 큰일 나는데, 응?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대리기사가 돈 몇만 원 벌자고 나와가지고 버벅 운전 하면은 완전 골로 가는데 진짜 속된 말로. 근데 그 어떻게 대리기사가 그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경희의 주장 대리기사가 버벅 운전을 했으면 했지 나는 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도 증거도 제출도 단 한 점도 제출한 것이 없지만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차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두 차례 급정거를 두 번밖에 안 했나? 차에서 깊게 잠이 들어 두 차례 급정거를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응? 승용차가 출발한 지 불과 10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 이거죠. 차가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10분 만에 그렇게 잠이 들어? 급정거를 했는데 깨지도 못할 정도로? 그걸 말이라고 정인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항소했다 이거죠. 1심이니까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 부대변인 측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좀 된 얘기 아닙니까?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 달 됐네. 한 달 다 돼가네요. 12월 19일자 기사니까. 그리고 상근 부대변인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대리기사를 찾겠다 이래가지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매달 며칠날
영등포 어느 지점에서 내 차를 대리운전해준 기사님을 찾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리고 뭐 9,700군데인가 된다면서요? 대리 운전업체가 9,700군데를 다 찾아가겠다 자기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 이상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기사는 거의 없어요. 판결문을 제가 확보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며칠 안 되기도 했지만은 판결문이 입수가 좀 어렵네요. 판결문 입수가 좀 쉽지 않아요. 판결문 입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경 본인한테 불리한 정황입니다. 예? 이경 본인한테 불리한 정황이라고. 내가 판결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정황은 이 돌쇠의 판결문을 확보하기가 선고 당연히 선고된 거지.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좀 어렵겠죠. 응? 제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저는 민영사 사건을 지금 몇 건을 하고 있는데 판례만 지금 뭐 10만 건 이상 뒤져가지고서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근데 판례를 이 간단한 판례를 형사 판결 같은 경우에는 민사하고 달라요. 형사 판결은 공개를 보다 쉽사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뭐 형사적으로 무죄 추정에 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음형 처리를 좀 상당 부분을 하더라도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게 적법하게 입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경 본인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본인한테 매우 불리한 정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뭐 그래서 이 기사들 가지고 추측을 했죠. 이쪽에서 추측하고 저쪽에서 추측하고 이 사람이 추측하고 저 사람이 추측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 뭐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경 본인이 페이스북을 하는군요. 화면이 다 안 들어오네.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적어놨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씩 제가 좀 따져서 진위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판결문은 그렇게 다량의 설치가 있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판결문 해봐야 뭐 5장, 4장밖에 더 되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가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경 본인이 주장하는 거를 장문으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아까 판결문 하고 대비해 가지고 따져보면 답이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수사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뭐 실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 21일 날 적어놓은 거죠. 2023년 12월 21일. 그럼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 나온 다음에 한 3일 후쯤? 18일이었으니까 3일 후쯤에 적어놓은 거죠. 장문으로. 봅시다. 오전 5시 42분이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잤나봐요. 분해서. 다급한 거지.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괄식으로. 2년이 지난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 아까 그거 제가 불러드렸죠? 조선일보, 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거냐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마녀사냥이라든가, 피해사실 공표라든가, 무고,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정권 차원에서 각 정권마다 그런 그 조직적인 불법을 저지른다. 경찰이 거기에 붙어서, 검찰이 거기에 붙어서 마녀사냥을 한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경이라는 이 여자가 다수당이죠. 다수당의 대변인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 있어요? 응? 민주당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미안, 또 이제 비염이, 응?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 매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응? 매일 범죄자들, 조직범죄자들, 응? 항문 강간 조작범들하고 놀아나고, 응? 집권 당일 때도 그렇고 야당일 때도 그렇고 그 짓을 하더니 막상 본인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경이는 똑바로, 오늘 내가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주는 게 좋아요. 깜빵 갈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서로 바로 출석하겠다? 그거 어떡하라고. 보세요.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괄식 좋아.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뭐 좋아. 그런데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쓸데없이. 불필요한 얘기를 왜 합니까? 뭐 마녀 사냥을 했든 뭐 마법사 사냥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뭐 쭈꾸미 사냥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하고는 별개 문제잖아, 그거는. 그러면 마녀 사냥이라 그러면 마녀 사냥을 하면서 판사도 그렇게 했다든가 그 증거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걸 제출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지.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정유미 판사가 일미 선고를 해서 끝났고 그럼 항소심에 가가지고서 항소심에서 남부지법 합의부에서 하겠지 않겠습니까? 하면 남부지법의 합의부에서 1심에서는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해서 판결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결이 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2년 전 경찰이 깝족거리고 다닐 때부터 수준이 애가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뭐 이것도 필요 없는 얘기고 바로 가르든 뭘 하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한 말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로 가든 뒤에 가든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뭐 땅을 파고 들어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 있다는 거예요. 기재돼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내가 한 가지 이경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너 이 당시에 경찰하고 통화한 거, 응? 경찰서로 바로 출석하겠다 어쨌다 그런 거 증명할 증거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바보 멍충이 아니냐고 이거. 야, 검찰이나 경찰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 이경이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경이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돌쌤이 너 그러다 깜빵 간다고 그랬다고. 처신 똑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선거나 무슨 억울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깜빵 간다고. 진짜로. 구속해서 될 수도 있잖아. 사태 파악을 못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경이가 저게 멍청한 게 경찰하고 검찰을 못 믿겠고 경찰하고 검찰에서 거짓말했고 지는 지가 뭐 진술한 내용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그렇게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거에 대한 증거를 체증이라도 하고 내놔야 되잖아요. 그 사건 이후라도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당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 어느 경찰서냐고. 그거 네가 밝혀 거기서 아무 상관없어. 어? 나는 치안감이고 뭐 치안정감이고 총경이고 나발이고 간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따져와서 공개를 하니까 나는 어느 경찰서라고 왜 얘기를 못해? 부끄러워? 공개해. 봅시다. 자, 요점만 말하면 경찰 전화 왔을 때 통화 녹음한 거 있어 없어? 없죠. 통화 녹음한 거 있어 없어? 없지.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짭새하고 떡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응? 짭새하고 떡검은 믿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평택지검 수사관 너 내가 딱 찍어서 어떤 놈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새끼 씹어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장난을 했을 때는 뭐가지 단두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어?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경 본인은 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야라고. 어? 본인이 어? 민주당 무슨 대변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경찰서 짭새 정도는 뭐 우습게 생각이 됐었나 보지? 이용구인가? 법무차관이 어떻게 됐어? 걔 변호사 등록도 못했어. 변호사 자격이 날라가 버렸어. 변호사 자격이 날라가는 게 아니고 등록을 못해.
자격 있으라면 안 하지. 응? 징역형 나와버려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멱살 잡고 몇 대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응? 윤석열 정권을 하고 다툼을 하고 윤석열이를 깜빵을 보내겠다. 이러고 떠드는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저만한 준비도 안 해놓고 나서 진술조서에다 적어놨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뒤집어 보겠다는 거야? 구속 기소될 수도 있다니까. 짭새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지.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본인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짭새고 뭐 우습지. 판사도 우스워. 부당이나 불법이나 거짓으로 장난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고 뭐고 간에 다 우습다고.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하면 우스운 게 아니야. 살벌한 겁니다, 이거. 사람 죽습니다. 응? 바보 되는 정도, 알거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어요. 그만한 판단을 못하고 있냐고. 그리고 봅시다. 그 옆에 뭐 어떤 놈들이 돕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취지를 보면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희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경이 주변에 민주당 쪽이라든가 민주당 쪽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뭐 남편이라든가 주변에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이거 혼자서 왜 이러고 있어? 허위보고서 작성? 그러면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는 말을 경찰 검찰 진술서에 적었는데도 수사 보고서를 그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 허위보고서를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이경 자신의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데 증거 기록이 아니죠. 법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거 방법이에요. 응? 증거 방법. 증거는 법적인 증거, 법원을 향한, 응? 법원을 향한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법원을 향한 서류나 증거들은 법원에서 제출하는 일체의 증거들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증거가 아니죠. 그래서 증거라고 하지 않고 증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요즘 막 뒤섞어서 쓰고 그러는데 그 신문하고 그것도 구별을 판사도 그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전에는 그 엄밀히 그 나눠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퇴화되는 것 같아요. 이 법적으로도. 미음 있죠. 신문은 법원에서 법관이 증인 신문을 한다든가 법관이 하는 법원의 증거조사 방법 그게 신문이란 말이에요. 신문. 그 니은자 신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한테 뭐 질문하거나 묻고 따지는 거 이거를 신문이라고 나눠서 썼었죠. 심하고 신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한자를
배격하고 한글로만 뭘 하겠다는 자체가 망상인 겁니다. 그만큼 퇴화하는 거야. 한문이 우수해서가 아니고, 아니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팔이 두 개면 좋잖아. 근데 팔을 잘라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런 어? 형국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리도 두 개, 팔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인데 어? 굳이 그걸 다 잘라버리고 하나로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것만 내 것이다? 한심한 거죠. 이거 다 그저 무지한 자들이 패거리질 하면서 농간하고 장난질 해가지고 사람들 후리고 이러고서 돈 처먹느라고 이 짓거리가 난 겁니다. 신문하고 신문을 구별을 안 해주니까 증거, 이게 증거 방법인지 증거인지 그것도 구별을 못하고 판사들도 그러는데 뭐 세상에 공공기관에다가 문서제출 명령을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판사가 있어요. 참 답답하네. 주장도 아니고 그런 처분을 하는 거지. 그런 결정을 해요. 판사의 결정은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법을 위반한 판사의 결정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냐고. 재발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앉아서 계속 하루에도 몇십 건씩 판결을 할 텐데 법을 모르고서 그러고 계속 그 선례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개판되는 거지. 자, 아유 51분 되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봅시다. 이런 장문의 문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함부로 적는 거는 본인 발등을 본인이 찍는 거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궁핍함을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능력이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럼 본인은 더 억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억울하다면 더 억울해질 수도 있다고. 억울하지 않으면 볼 것도 없고. 봅시다.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증거 방법을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야? 검찰에서도 허위 수사 기록이라든가 허위 사실로 공소적이랬다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까불면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데 이게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얘기죠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라고. 20년 동안 운전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20년 동안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이 없다. 뭐 그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한 적이 없다. 20년 동안.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라고.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해요. 억울하다 그러고. 억울할 거 없어요. 본인이 멍청한 건데 어떡하라고. 20년 보세요. 연쇄살인범도 전부 다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이경이가 지금 나이가 20몇 살인 거, 40대죠. 그러면 20대 중반쯤, 초중반쯤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양인데, 20년, 30년 동안, 누구한테 주먹질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연쇄살인하는 경우도 많아. 그깟 20년. 70년 동안 사람 죽이지 않은 사람이 70년 만에 완전 진짜 처참하게 죽이는 경우도 많아. 초범이 대부분이야. 강력 사건은.
왜 초범이 대부분이겠어요? 그렇게 강력적 범죄를 저지르면 깜빵 가서 나오질 못하니까. 물론 재범률이 높지. 재범률이 높지만 그렇게 강력 사건이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버리니까 다 초범이야. 어? 강호준이가 무슨 연쇄살인을 갖다가 여러 번 저질렀겠어. 살인을 여러 번 했지. 어? 근데 그 전에 연쇄살인 어? 그런 경력이 있겠냐고. 없지. 한 번 들어가서 끝나는 건데. 사형 선고인데 그거. 20년 동안 운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20년 동안 아니 지금 40 몇 살 돼가지고 그럼 20년 동안 당 대변인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응? 어깨뽕 들어가 본 적 있어? 없잖아.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지우지도 못하고.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이런 고약한 상황이 될 줄 모르고 만드는 거야. 항상. 고약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고약한 상황에 빠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응? 연쇄살인범들도 지들이 잡혀가지고 신상 다 까이고 사형 선고 받고 어? 지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한테도 까지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지 새끼들한테도 피해 입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약한 상황을 만들겠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어? 그럼 판사들이 응? 뭐 경찰이나 검사들이 응? 이런 정도 주장을 하면은 응? 뭐라고 뭐 좋게 이렇게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습관이 돼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 사람들은. 어? 내가 평택경찰서 수사관 걔한테 지금 그게 검사일 수도 있어요. 나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웬만한 검사들 뭐 3, 40대밖에 더 돼. 응?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검사들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태도가 매우 불량해가지고 이게 수사관들이 요즘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나 수원지검에서 나를 아는 검사들이 꽤 있을 텐데 응? 사건이 많아가지고 근데 굳이 응? 말을 그렇게 대먹지 못하게 응? 하겠어요? 수사관들이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근데 내가 거기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나 예의 없이 얘기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건 관련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 그런 거야.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고 뭐 아니 평택지검인지 뭐 수원지검인지 모르겠어. 걔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놈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새끼가 어? 좀 모질하더라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사건 내용을 알지를 못해. 그리고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안 해놓은 것 같더라고. 중요 사건이면 걔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나가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어?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얘기는 별도로 하고,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잖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이의 신청에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나갑시다. 그러면 위에 두 줄로 이렇게 쭉 걷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는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라든가 그것들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좋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이제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쭉 적어놨어요. 9개 항목을 봅시다. 경찰이 처음 전화했을 때 자백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경찰은 평소에 누가 운전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전화해가지고 본인 운전했죠? 본인 운전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평소 때 누가 운전해요?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한 거죠. 평소 때 누가 운전해요? 그러니까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하죠. 그랬다는 거죠. 저는 평소에 제가 운전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평소 때 누가 운전해요?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1번 항목에 있어서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주 서부경찰서 총경 하나는 구속 기소 될 수도 있어요. 법대로 한다면. 왠지 봅시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수사 보고서에다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통화 내용을 갖다 뭐 메모했다며. 이게 지금 2016년 6월 1일 날 시행했던 경찰청 훈련 제800호 2016년 5월 27일 제정 경찰 수사 사건 보고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다 통폐합됐죠. 경찰 수사 규칙, 범죄 수사 규칙 이래가지고 통폐합해가지고 경찰 수사 사건 보고 규칙이라는 게 뭐 지금은 안 보이는데 2016년 당시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죠. 이거는 수사 사건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반드시 이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가는. 그럼 다른 건 다 됐고, 보고 절차, 보고 대상, 경찰 공무원 범죄라든가, 뭐 상급 경찰관서, 뭐 지휘 조정이 필요하거나 쭉쭉쭉 있어요. 이거 줄쳐놓고 그런 거 내가 한 거예요, 다 이거. 나는 이거 지금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규정인데도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경찰서장은 보고 책임자가 중요 사건 보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되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쭉쭉쭉. 지금도 이 내용들이 대부분 그대로 쓰여지고 있죠. 그럼 다른 건 다 됐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설명해 드려봐야 막 기억합니까? 발생 접수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항상 별지가 있죠. 응? 별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용만 입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양식이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식에 대해서 단점. 이 양식을 사용했을 때 규정된 정해진 양식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100년을 오고 있는 거예요. 100년을. 그런데도 많이 해소가 됐죠. 많이 해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단점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하고 검찰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양식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검찰에서는 지들 멋대로 조작을 하지. 근데 경찰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야. 봅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전에 쓰던 거 사건 발생 보고죠. 발생하면 발생 보고를 하는 거죠. 관련자 인적사항, 용의자, 피해자, 사건 개요.
적용법조, 조치 및 수사사항, 담당자, 무슨 팀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날짜 있고, 날짜는 우측 상단에. 이해되세요? 좌측에다가는 문서번호. 이렇게 글자 크기도 다 정해줘. 그리고 이게 지금 전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글자 크기하고 자간, 폭 그대로 다 여기다 그냥 그 내용만 입력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건 발생 보고, 수사 착수 보고. 수사 착수하면 착수 보고 해야지. 그죠? 수사 내사 진행사항 보고라는 게 있죠. 관련자 인적사항, 사건 개요, 적용법조, 조치 및 수사사항, 이렇게 압수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검거 보고. 검거했으면 또 검거 보고 해야지. 근데 이 보고서 양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론 보도 예상 보고. 언론 보도 예상 보고. 어떻게, 어떤 언론 보도 진상 보고. 언론은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사건 조작 들어가고 그러지. 아.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다 그냥 끼워 넣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좀 저 봅시다. 수사 보고서 지금 쓰고 있는 수사 보고서야. 이게 다야. 응? 수사 보고서 양식이라고요. 범죄 수사 규칙 별지 제 174호 서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서 번호. 좌측 상단에 중앙 최상단에는 경찰서, 제주 서부경찰서. 좌측 상단에는 문서번호 땡땡땡땡 몇몇몇 호.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날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신은 누구예요? 예외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수사보고가 아닌 한 경찰서장이에요. 제주 서부경찰서장. 이렇게 서장이 받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서장들은 경찰서에 앉아있는 경우도 별로 없죠. 돌아다니면서 맨날 범죄만 저지르고 다니죠. 정치 관여하고 얼굴 도장 찍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하고 백주 대낮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무슨 관변단체 만나가지고서 도장 찍고 다니고, 브로커들 만나가지고 승진 청탁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신은 경찰서장이라고. 참조는 뭐예요? 수사과장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사과장이 참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사과장이 지휘를 하죠. 대부분. 서장은 특별히 중요 사건 이런 거 아니면은 수신으로 형식적으로 적을 뿐, 서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신이 서장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서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장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요번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죠. 기소해라. 검사가 거기에 기속되진 않지만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담당 검사나 지청장이 해야 될 일이죠. 지청장이 그거를 수심위에 권고를 갖다가 거슬러 가지고 기소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김광호 살려주고 나서 뽀뽀하고 다닐 일 있어? 그럴 일 없잖아요. 실질적인 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경찰청장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근데 서장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수사과장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제목 수사보고, 그리고 가로에다가 내용 적고. 근데 지금 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수사 보고서라는 게 이거야 그냥 이게 다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피의자 땡땡땡에 대한 땡땡땡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아래 그리고 밑에다 적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근데 이 짭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얘네들 정말 웃겨요. 그리고 법원에 검찰이나 판사들도 떡판이나 떡검들 장난을 이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도 장난질 하는데 보세요. 이 우측 상단에 기재되는 날짜는 지가 적는 거예요. 지가 적는 거야. 우측 상단에다 기재하는 날짜는 작성자가. 근데 하단에 뭐가 있냐면 하단에 문서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한 날짜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출력한 날짜가 나온다고. 응? 그리고 이거 지금 그 킥스 그러니까 전산 형사사법 업무에 관한 그 전자 시스템에다가 이게 등록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데서 뭐 작성하고 그런 게 안 돼. 그리고 삭제도 안 돼요. 응?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변경도 안 됩니다. 삭제도 안 되고 변경도 못 해요. 킥스는 그렇게 이 수사자료 작성, 전자 작성하는 거는 변경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짭새들이 그렇다고 해서 장난 안 합니까? 이것들이 어떤 장난을 하냐면 날짜 여기에다가 날짜를 적어요. 뭐 2021년 몇 월 며칠로 날짜를 적어놔요. 그렇게 놓고 이거를 완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을 쭉 적어놔요.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고 글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력을 갖다가 6개월을 해. 그래서 그 대조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경이 똑바로 들어도 본인이 깜빵을 가냐, 사건 담당했던 애들이 깜빵을 가냐,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건 사건이야, 이 사건. 본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담당 경찰들이 잘못일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공평하게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쪽 다. 이 밑에 출력 일자가 적힌다고. 이 위에는 작성 일. 근데 그게 같은 날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같은 날인 경우보다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씩 뭐 1년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 그게.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짭새들이 수사기록 가지고 장난하고 사건 조작하고 이런 거 두드려 잡는 거는 원래 검찰에서 하거든요. 민간인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 짭새들도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떡판들 일부가 아니지. 떡판들은 이런 거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자, 이게 왜 이 날짜 차이 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주 서부경찰서 짭새가 작성한 서류 중에는 1년 차이 나는 것도 있어. 이해되세요? 작성한 날짜하고 밑에 출력한 날짜가 1년 차이 나는 게 있다고. 뭐가 1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수사 결과 보고서가 1년 차이가 나. 이해되십니까? 수사 결과 보고서가 1년 차이가 난다고. 1년 전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후에 출력한 거예요. 그럼 뭐야? 수사를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진실과 관련 사건들이 처리가 되고 증거들이 제출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예 보지도 않고 1년 후에 똑같은 내용을
출력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럼 어떻게 돼? 사건 조작이지. 이거는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 1년 전에. 근데 그것도 수긍을 안 해요. 그것도 수긍을 안 한다고. 응? 떡판들이 그것도 수긍을 안 해. 그 점을 지적을 해도. 그렇게 어려워요. 응? 형사사건 관련해가지고는 개판이 개판. 그 실제로 진실을 탐구한다는 게 매우 어렵기도 하고 개판이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 엉뚱한 판결하고 앉아있다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자, 내가 오늘 뭐 다른 사건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주 서부경찰서의 그 항문 강간 조작범들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누군지 특정 못해. 취급했던 경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에? 2020년도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증거 확인도 안 하고 다 갖다 줬는데도 정리해가지고 일람표까지 갖다 줬어. 근데 아예 보지도 않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만들어 놨어. 2020년도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2021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처분 결과를, 수사 결과 보고서를, 똑같은 내용이야. 수사 결과 보고서를 3번을 썼어. 근데 3개가 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에 처음 작성했던 거하고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거가 똑같아. 그럼 뭐예요? 2020년도에 이미 사건의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놓고 나서 증거에 반해서, 진실한 증거에 반해서 허위의 수사 기록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허위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행사를 한 거죠. 작성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 그 정도예요. 근데 나는 살벌하잖아. 나 살벌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흉기 들고 다니고 그래서 살벌한 게 아니고 들어와. 근데 얘는 그래서 좀 수사를 뭐 경찰만 하나? 수사를 뭐 떡밥만 해? 그때 그거 조롱하고 지랄들 하고 그러더니 아니 무슨 판단을 갖다가 뭐 떡판만 하나? 내 사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토시도 틀리지 않아. 똑같이 만들어 놨어. 응?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야. 결론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거를 이쯤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와, 그 말이 돼? 1년 전에 어떻게 사건, 피의자 신문도 안 했어요. 피의자를 조사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죄가 없다. 아, 조사를 안 하고 죄가. 근데 각하도 하니까 기각이야. 그럼 듣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 말이 돼? 어떻게 1년 전에, 사건을 접수를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짭새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지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보지도 않고. 응? 관련된 자료가 2만 쪽이 넘는데. 응? 그래서 수사 결과 보고서라고 만들어버린 거야. 혐의 없으면, 응? 혐의 없다고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각하 지랄하고 연병을 하고 2만 쪽 넘는 수사 기록 아예 보지도 않고 던져놓고. 결론 정해놓은 거지. 근데 중간에 제가 누굽니까? 응? 쫓아 내려가서 개지랄하고, 진짜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서 걔네들이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피의자, 이 그 중대범죄, 이 조직범죄자들을 다 혐의 없음으로 만들어 놓고 저를 거꾸로 죄 없이 이렇게 잡아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찰서 하나가 통째로 움직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생각 잘못한 거지. 경찰청이 통째로 움직여도 사람 마감서 해야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통째로 움직인 건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증명 수사 결과 보고서가 그렇게 1년 전에 미리 만들어져서 뭐 증거도 다 사실하고 다르게 확인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고서 이 잘못된 결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사했다. 이걸 증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경 양반 아시겠어요? 소용이 없다고. 그럼 이게 말이 되나 그러지? 말이 돼. 그러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허위인지를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와 이거 미치는 거지. 응? 이게 거짓말이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게 어떻게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1년 후에 똑같이 해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막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거짓인데. 응? 자 이경 양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번 경찰이 처음 전화했을 때 자백했다? 자백한 적 없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 자백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평소에 제가 운전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진술 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술서가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 응? 진술이라고 안 해. 신문 조서라 그러지. 진술서라고 안 한다고. 진술서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랄해요. 떡판들은. 등신들, 아유. 어떤 떡판은 그거 가지고도 지랄해. 그거 뭐 별거라고.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진술서라고는 안 하죠. 신문조서라 그러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보충조서라 그러지 또 그것도. 고소했을 경우에 봅시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 각 신문조서 본인이 진술을 해서 작성한 신문조서 그 신문조서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받아주겠냐고. 어차피 본인이 다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거 법원 따질 거 법원한테 판사가 뭐라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주냐고. 본인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그 진술을 또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항소심에서 반복을 시키겠냐고요. 응?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자백을 한 적이 없는데 알겠고. 근데 그러잖아. 통화 내역 있냐고. 자 보세요. 다시 수사 보고서로 다시 갑시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짭새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검찰 수사관도 그래요. 응? 평택에 누군지 모르는 수사관 너 수사 보고서 똑바로 작성해 이 새끼야. 수사 보고서 똑바로 작성하라고. 그리고 사건 관계인한테 전화했을 때는 응? 어느 검찰청에 어느 검사실에
수사관 개똥인지 소똥인지 딱 얘기하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검사라도 마찬가지야. 응? 어느 저 검찰청에 응? 개똥이 검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지. 예전에 그 저 제주지검의 고창표 수사관은 제대로 하더구만. 제주지검의 수사관 고창표 수사관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고창표 수사관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수사력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고압적이거나 부당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잡범들이 무고를 하고 그런 거지. 모해청은 무고하고 그런 거지. 예. 그럼 봅시다. 그럼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중에서 쉽사리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통화 내역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수사 보고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증거가 없는 그 수사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떤 수사를 했다. 그러면 수사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역들은 대부분 문서로 증명이 돼요. 뭐 신원조회를 했다든가, 응? 범죄 경력 조회를 했다든가, 응? 아니면 진술조서를 받았다든가, 진술을 받았다든가, 피심을 받았다든가, 응? 피해자 보충 진술을 받았다든가, 보충 자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출장 가가지고 뭐 애를 떠왔다든가, 뭐 이런 증명할 만한 그 수사 보고 했다. 이런 수사를 했습니다 할 때 그 했다는 수사를 증명할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증거 없이 작성되는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화 통화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화 통화라고. 아시겠어요?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런 전화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통화 녹음을 음성을 한 거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통화를 하면 녹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유선 전화냐, 무선 전화냐, 업무용 폰이냐, 개인 폰이냐. 또 지 자리가 아닌 데서 전화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경찰들은 뭐 대포폰 안 쓰는 줄 알아요? 다른 자리에서 전화하면 그거 골치 아파요. 아니, 방이 있잖아요. 방에 그 자리들이 있잖아. 그러면 각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전화들이 있잖아요. 직통으로 이제 유선 전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선 전화를 다른 직원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고 심지어 녹음까지 해놨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이게 막 뒤섞이고 꼬여.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건의 당사자가 억울해가지고 뭐 증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나중에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짭새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그리고
떡검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짜 수사 보고서의 절반 정도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진술 조서 가지고 장난했잖아요. 검사가 작성한,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 검찰 작성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술 조서 가지고 장난했죠. 문구 가지고 막 장난하는 거예요. 지가 막 적어 막 그거 저장 찍으라 그러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어제 합의부 재판부인데, 니들도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 내 사법파동이 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합의부에 훌륭한 판사들도 당연히 있지만 나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훌륭한 사람도 있고 떡판도 있으니까. 근데 떡판 새끼들이 있어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떡판들 내가 모조리 다 긁어낼 건데, 그중에 어떤 새끼가 있냐면 재판부에 어떤 새끼가 적었는지, 진술조서를 본인이 적지 않았냐. 제주서부경찰서의 어떤 짭새가 진술조서를 갖다가 뭐 엉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해서 뭐 혐의가 없다 이런 처분을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진술조서 자체를 지 멋대로 엉망으로 작성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증거라 그래서 삼아서 그럼 돌려막기밖에 더 돼. 그래가지고서 사실과 다른 처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내가 법원에다가. 그래서 그 진술조서를 증거조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 새끼도 또라이지. 좀 누울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래서 증거조사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죠. 이의신청을 했더니, 그러면 단독이면 단독 사건이니까 합의부에서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북부지방 합의부 거기에서 또 기각을 한 거야. 진술조서, 진술 녹음에 대해서 증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응?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했더니 그걸 또 기각을 했어.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진술조서를 갖다가 서명 날인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조사하자는 거는 못 받아줄 거 합리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적어놓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어 거기다가 막. 떡판이. 근데 그놈도 멍청한 놈이죠. 그것도 법적 경력 15년 이상인데, 지방법원장 그 후보들 아닙니까? 부장판사들, 지법부장판사들. 근데 그 수준이에요. 아니,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는데, 경찰에서 짭새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본인이 거기에다가 서명 날인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거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다투는 거는 받아줄 수 없다. 그 진정성을 다투는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 새끼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거. 이경 양반, 이 바닥이 그렇게 복잡해. 2시간 20분 가까이 진술을 했어요. 근데 3장, 4장 작성한 거야. 뭐 작성을 많이 될 필요는 없어. 요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걸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응? 그러므로 혐의 없다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진술 녹음 하자 그랬거든. 진술 녹음 하자. 진술 녹음이 있어. 그래서 민사재판부에다가 그거 증거조사 하자 그랬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거 진술 녹음 한 거 조사하면은 이거 진술서 조작한 거 뻔히 나오고, 진술서 조작했으면 그러면은 불법행위 인정되고 배상해줘야 되는데, 저거 배상하게 되면은 골치 아플 거거든 저거. 전국에 3만 명 전부 다 발발발 떨고 있지 않겠어요? 진술조서를 갖다가 가짜로 작성한 게
민사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와버리면 경찰 전체가 다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떡판 새끼가. 아니 경찰 전체가 문제가 되든 말든 간에 그러면 잘못된 거면 경찰 전체가 그거 앞으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숨겨줘가지고 짭새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진술 져가지고 장난 놀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떡판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거를 계속 증거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지금 판사가 지금 거기에 일단은 4명이 연루됐죠. 그 단독 판사 하나 하고 재판부 하고 해서 지금 4명이 연루돼 있는 거예요.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금 한두 놈이 아니고 수학과장부터 해가지고 뭐 한 10대 명이 지금 연루돼 있는 거죠. 그 증거 관련해서. 경찰청 본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말이 많아.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진술을 하면서 진술 녹음을 한 건데도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도 안 해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홍혜정 경정 걔도 이상한 소리 하고 무슨 변호사가 그래? 내가 그냥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들어갈 거야 니들. 법대로 해, 법대로. 법적대로 해. 법적대로 해, 법적대로. 어? 법적대로 하는 것과 법대로 하는 것의 차이점도 모르는 이 멍청한 것들. 그런데 자 그럼 어때요? 통화 녹음 가지고 통화를 했다. 이런 통화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해 가지고서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진술 조서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진술 조서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근데 진술 조서만 가지고 근데 저같이 이렇게 독사들 만나면 진술 조서 가지고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계속 궁지에 몰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리고 근데 한번 수사기록 가짜로 해가지고 사건 조작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지.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수사기록을 갖다가 이제 밑장 빼기 한단 말이에요. 빼버리고서 다시 작성해서 끼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깜빵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수사기록에다가는 쪽번호를 갖다가 다 매겨가지고 첨삭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첨삭합니다. 수사기록 첨삭해요. 개판이야. 증거관계 서류도 몇천 쪽을 빼버리는데 뭐 제주 서부경찰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 경찰들. 그런 일이 있어요. 제주에서 무슨 일이 없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서 36군데에서 다 빼버리고 있는데 증거를 빼. 아예. 응? 증거 기록을 아예 빼버려. 그래서 빼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해. 그러면 떡검들이 예전 같으면은 그거 다 수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오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송시켜줘요. 수사기록 다 보내게 돼 있으니까 검찰에. 송치든 불송치든. 그럼 불송치 이르게 되면은 따져봐서 뭐 수사기록이 빠져 있으면은 다 붙여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다시 해달라고 해서 보안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반송해줘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지. 그냥 끝난다고. 99%는 그렇게 해서 끝나죠. 근데 나 같은 족사들한테 만나면 이제 검사부터 해가지고 사표 쓰고 무릎 꿇고 있어야지. 떡판이 개입되면 떡판도 이제 응? 무릎 꿇고 있어야지. 봅시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응? 근데 간단해요. 이런 사건들. 뭐 통화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응? 통화한 거 녹음해놨어. 이경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경찰이 처음 전화했을 때 자백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잖아. 통화 녹음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있어 없어? 통화 녹음 없다는 거잖아. 그럼 뭘로 증명할 건데? 법원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검찰 진술서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때 진술 녹음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술 녹음하자고 했으면 진술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지 말고 진술 녹음 까보자 그래요. 응? 진술 녹음을 까보자고 하라고. 진술서에 평소라고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경찰에 가서 신문조서, 경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거는 한 달 후 얘기고,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다는 것은, 한 달 전이잖아요. 그게. 근데 한 달 후에 경찰에 가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누가 운전했는지 그런 내용이 경찰, 신문조서, 검찰 신문조서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주장한들, 그걸 받아주겠냐고, 법원에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본인이 통화 녹음을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대리기사 관련해가지고서, 뭘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거를 제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형사 공판을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1번 항은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2번, 나는 이때니까. 떡판, 떡검, 짭새. 통화 녹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진술조서. 전화 통화를, 근데 얘네들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고소한 사건이고, 피의자들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우습게 봤어요, 처음에는. 나를 우습게 봤으니까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그냥 사건 끝내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응? 쉽게 생각했지, 나를. 그랬다가, 난리가 났죠. 문재인이 깜빵 보내네, 어쩌네, 뭐, 그러고 난리가 나고, 어? 경찰청장, 제주청장한테 가가지고서 나와보라고, 어? 쫓아다니고 내가. 장난하냐고, 지금. 경찰서장 쫓아다니고 막. 단계별로 그랬어, 단계별로. 얘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놈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석과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수석과장한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서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서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방청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단계 거쳤어, 나 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건을 1년 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랄로 해가지고 장난을 놀았는데 사건을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조사를 하면은 무조건 저건 구속 기소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조사를 하지 않고서 사건을 조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증거를 내가 일일이 체증을 해가지고 목록까지 만들고 일람표까지 만들고 해서 딱 묶어서 딱 주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까지 내려온 사건을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 그러니까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진술조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로 뭐 했다, 전화통화로 뭐라고 했다, 전화통화로 뭐 했다, 이게 절반이야. 수사보고서 중에서 절반이 나랑 전화통화했다는 거야. 에? 근데 내용이 전부 다 가짜야. 근데 3년 동안 내가 그 전화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얘네들이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이거 가짜로만 얘기는 하지. 그리고 이거 잘못됐다, 거짓이다, 잘못됐다, 계속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 사실관계를, 고소도 했죠, 내가. 이 짭새들. 고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도 그 수사보고서, 통화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다. 응? 그 절반이나 되나? 한 7건인가 돼요. 7건, 한 10건 되나? 응? 수사보고서를 한 10번 정도, 10건 정도가 쪼르륵 해가지고 다 나랑 통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가짜야. 근데 그 10번의 그 수사보고서에 해당되는 통화 음성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미 2020년 당시에 녹취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내놓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잡아내려고 저거. 어차피 내놓게 되면은, 일부를 내놓게 되면 또 거짓말 할 거 아니야. 어?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법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떡판들이. 어? 그래서 합의부, 떡판, 걔한테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새끼 나보다 한 10살 어린데, 응? 이게 뒤질라고 어디서, 그 증거조사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법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관계 얘기니까. 응? 진술조서에다가 뭘 해고, 모색, 어디다 대고 모색이야. 새끼 말이지. 싸가지 없이. 떡판이. 이경, 자네는 이거 똑바로 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수갑 차고 깜빵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 사악한 새끼들이라고, 이거. 어? 본인 주장이 맞다면. 본인 주장이 맞다면. 이 정도는 해야 더 피해를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본인 주장이 맞지 않다면,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사나 법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 정도는 밝혀가지고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민주당의 저 대변인이라든가 정치인들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방어막이 되기 곤란해. 나 같은 놈 만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경찰 조직도 그렇고 검찰 조직도 그렇고 법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응? 나만큼 독한 놈들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대도 않는 변명하고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그 초까지 딱 찍어가지고 다 있어. 통화 녹음이. 근데 그걸 모르고서, 응? 통화 녹음, 통화했다고 수사보고서를 가짜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녹취록까지 다 떠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녹취록 하나만, 응? 녹취록 하나만 그 딱 빼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법원에. 수사기관에는 제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어? 그 사기꾼 새끼들한테 내가 그걸 왜 줍니까? 지들이 알아서 수사해가지고 혐의 특정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또 그거 뭐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멍청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니까 하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응? 하나를 맛배기로 하나 줘봤어 한번. 응? 그랬는데도 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떡판이. 피고가 경찰이니까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한 3개인가 4개를 또 추가로 더 제출을 했어요. 한 3개 정도 통화 녹취록을. 응? 근데 수사 기록으로 작성한,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를 했다. 어? 짭새가 저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수사 보고서로 만드는 게 한 뭐 6개, 8개, 6개, 한 8개, 6개 정도? 뭐 이렇게 수사 기록이 바로 있지도 않으니까 아예 안 했으니까 수사를 6개, 8개? 그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포함해서 한 4건 정도 넣어줬단 말이에요. 녹취록을, 통화 녹취록을. 그랬더니 이 단독판사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냐면 변론 종결, 변론 종결. 그 변론 제기를 안 해주고 그냥 패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패소한 판결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패소 판결을 하든가 말든가 깜빵을 가는 건 지들 선택이고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고. 아니, 패소 판결하면 끝나? 법원에서 판결하면 끝날 것 같죠? 그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얘기고, 응? 법원에서 주접을 떨고 지랄을 하고 판결을 하고 뭐 확정 판결이 나도 신경 안 써 나는. 그만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적으로 허위 사실로 해서 불법적으로 위법한 부당한 판결이 뭐 3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 지랄을 했다 그러면 난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그거. 어차피 되돌릴 방법이 많아요. 그런 거는 깜빵 가는 놈들